2026년 5월 22일 오늘 금요일 대한공화국 디지털 실록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두 가지 제목으로 하겠습니다. 하나는 메가더가 영웅이면 원균 장군은 대영웅이다. 또 하나는 대만에는 친미가 40%고 친중이 60%다. 다만 친중이 민중당과 국민당, 그러니까 국민당, 민중당이 친중이고 민진당이 현재 집권당이 친미인데 지난번에 40%로 당선됐죠. 그리고 이제 국민당이 33%, 민중당이 27% 해가지고 60%를 국민당과 민중당이 그냥 사이좋게 나눠가지고 해서 단일화가 안 돼가지고, 단일화가 좀 되긴 어려워요. 왜냐하면 같은 친중이라도 국민당이 좀 더 적극적이고 민중당이 소극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친미를 주장했던 민진당이 그냥 연이어서 그 정권 재창출을 했죠. 그래가지고 현재 지금 민진당인데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대만은 60%가 친중당이고 40%가 친미당인데 그 40%가 집권당이기 때문에 그렇고, 그 대신 국회는 또 어떻게냐? 국회는 국민당이 제1당이고 오히려 집권당인 민진당이 제2당이고 민중당이 제3당인데, 국회는 이제 어차피 가반은 없고 가장 의석이 많은 게 이제 거꾸로 친중인 국민당, 그 다음에 친미인 민진당이 제2당, 그 다음에 이제 또 친중인 민중당이 제3당인데, 국회는 이제 3당이 수가 적죠. 우리도 조국당이 수가 적잖아요. 그런 식으로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국회는 제2당인데 대선에서는 제1당이기 때문에 지금 누구죠? 라이칭던가요? 그 친구가 이제 총통이고, 총통이란 말에 대통령이란 말이랑 똑같은 말인데, 그가 이제 친미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친미는 대만 독립을 강력하게 원하고 친중은 이제 대만 독립을 원하는 건 아니죠. 왜냐하면 하나의 중국, 그러니까 지금 시진핑이 있는 그 중국이 하나의 중국이라고 주장하는 것이나 대만에 있는 국민당이 하나의 중국으로 주장하는 것이나 말은 똑같은데 이제 내용은 다르죠. 어떤 내용이 다르냐면은 자기가 권리다 이런 말이니까. 그래도 시진핑이 있는 중국에서는 그 국민당하고는 우호적인 게 뭐냐면은 어떻든 하나의 중국이란 말은 똑같고, 그 다음에 이제 적어도 그 미국의 기대에 서서 뭐 무기를 사거나 또는 그렇게 무슨 군사훈련 하거나 이런 짓을 안 한다 이거죠. 왜냐하면 하나의 중국이니까 안 하는 거죠. 내부 문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귀찮아. 그건 이제 다시 또 이야기 끝에 할 것인데요. 메가더가 영웅이면 원균 장군은 대영웅이다. 이상하죠. 원래 제 강좌는요, 제가 새로운 것을 말할 때만 필요하기 때문에, 뭐 남이 하는 이야기는 그 남의 거 보세요. 그거는 뭐 저도 남의 거 보니까. 그러나 제가 이야기할 때는 흔히 들을 수 없는 이야기, 그리고 정말로 무엇이 팩트인가, 정말로 무엇이 팩트인가 하는 것을 짚어주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궁금하거나 그런 것에 공감하신다면 이제 제 강좌를 들을 필요가 있겠죠. 왜 메가더는 9월 중순에 인천 상륙작전 성공해가지고 10월 중순에 평양 입성까지 성공했는데 왜 져버렸는가? 6.25는 왜 졌는가? 6.25는 사실 질 수가 없는 전쟁이었거든요. 처음에는 이제 우리가 유엔군이 들어오기 전에는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이승만이 부산까지 도망을 갔어요. 그래서 부산 임시 수도가 됐죠. 그리고 이제 유엔군이 들어와서 유엔군을 끌고 들어온 메가더가 9월 중순에 인천 상륙작전을 성공해가지고 9월 말에 서울 수복하고 거기까지가 좋았어요. 거기까지가.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좋아했어요. 근데 메가더는 원래부터 6.25가 터진 전부터 뭘 주장이냐면은 유엔군은 필히 장제스의 대만군, 그때는 대만이 아니고 중국이었어요. 그게 중국이 그 대만이 코딱지만 그게 중국인데 왜 그러냐면은 거기 장제스가 있으니까. 그리고 오히려 지금의 중국은 중국이 아니라 그냥 중공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유엔에도 가입이 안 돼 있어요. 지금의 그 중국 그 중공은 오히려 장제스의 대만, 그 중국이 유엔 5대 상임이사국이었고 그것이 중국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메가더는 한국전쟁이 터지자마자 유엔군에 중국군도, 대만군, 중국군이 헷갈리니까 대만군도 들어와라. 상임이사국이고 그러니까 들어와라. 또 장제스도 들어가고 싶어 했어요. 근데 그거를 만든 사람이 누구냐면 미국 트루먼 대통령이에요. 왜 만졌느냐? 대만군이 들어오면, 유엔군이 들어오면 자동적으로 중공군이 한국전쟁에 끼어든다. 그렇게 하면 이것이 한국전쟁이 아니라 중국전쟁이 되어버린다. 그리고 더 잘못되면 세계전쟁이 된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런데 메가더는 그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고집을 핀 거죠. 그래가지고도 이제 지가 대통령 아니니까 할 수 없이 중국군, 그러니까 대만군은 참전을 못한 상태에서, 유엔군이 끼지 못한 상태에서 9월 중순에 인천 상륙작전을 성공했고 서울 수복도 성공했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죠?
그 다음에는 서울 이남에 있는 그 인민군들이 어떤 인민군입니까? 항일 6.25 출신들, 전쟁의 귀신들, 그 인민군들을 섬멸해야 되잖아요. 근데 서울 이남에는 건너도 안 보고 서울 이북으로 해서 북진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북진하니까 뭐 승승장구했죠. 한 달 만에 평양을 입성한 거 아닙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주력이 다 서울 이남에 있는데 뭐 서울 이북이야. 그건 무슨 뭐 그냥 뭐 땅 짓고 헤엄치는 짓거리였죠. 그럼 왜 그렇게 했느냐? 메가더는 비록 대만군이 참전에 못했지만 이 기세를 몰고 뭐 서울 이남에서는 썩어 문드러지든 말든 냅두고 북진해가지고 만주까지 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계속 트루먼 대통령하고 메가더가 호흡이 안 맞는 거죠. 그래가지고 평양 입성하고 그래가지고 다시 압록강에 가니까 압록강 도하작전, 강을 건너는 작전. 그래서 마오쩌둥이 그러니까 중공군이 들어왔는데 이걸 알아야 돼요. 중공군이 얼마나 준비가 안 된 군대냐면은 중공군이 할 수 있는 전술이라는 거는 인해 전술밖에 없었어요. 인해 전술. 유명하잖아, 인해 전술. 무장이 제대로 안 돼 있어요. 군복도 없고 무슨 제대로 된 촉포 하양기도 없고 차 같은 거 비행기는 날 것도 없고 뭐 그런 것이 없어요. 그냥 뭐 깽가리 치고 붙이고 뭐 그것밖에 없어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바로 1년 전에 장제수와 마오쩌둥 국민당 공산군 국민군이 국공대전 해가지고 1년 전에 겨우 이겨가지고 장제수의 국민당군은 대만으로 도망가고 대륙이 마오쩌둥의 공산군의 편지가 됐는데 1년밖에 안 됐어요. 1년밖에 안 됐는데 지금 서울에 전쟁이 난 거 아닙니까? 한국전쟁이. 준비가 안 됐는데 들어올 수가 없어요. 전혀 여유도 없고 그럴 마음도 없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했다? 메가더가 대만군에게 유엔군에 들어오라고 그렇게 하는데 트루만이 거부했고 그다음에 또 이승만도 사실 거부했어요. 거부했냐면은 이승만도 대만군이 들어오면 일본군이 또 참전하게 끼게 된다. 유엔군 안에. 왜냐면 일본은 이제 지금 우리가 이승만은 적어도 일본군은 지금도 일본군은 우리가 무슨 한미일 동맹할 때도 자꾸 우리가 일본하고 같이 안 하겠다는 게 뭐냐면은 일본군이 우리 동맹군이 되면은 뭐 독도도 들어가고 뭐 한반도 들어온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승만 때는 어떻겠어요? 더 그렇죠. 그러니까는 이승만도 대만군은 안 되겠다. 너 땡기다. 왜냐하면 그러면 일본군 들어온다. 그래서 그렇게 하는 줄 알고 할 수 없이 인천장적처럼 서울수복 오고 이제 평양에 서 있는데 메가더의 머릿속에는 대만군이 있었으면 더 좋겠지만 없는 대로 중공으로 들어가겠다는 거죠. 그래서 중공군이 6.25에 들어온 거예요. 중공군이 안 들어왔으면요. 우리는 6.25를 이겨요. 왜? 우리는 유엔군이 같이 하기 때문에 김일성군, 인민군하고 질 수가 없는 거죠. 그래 이제 중공이 들어왔는데 얼마나 준비가 된다냐 아까 이내준술 이야기했고 뭐 제대로 된 군복 하나도 못 입히고 뭐 나이도 또 뭐 10대도 막 있고 그랬던 말이에요. 영화 보면 알 거예요, 여러분도. 그리고 그때도 유명해요. 인해전술. 사람의 바다를 유도한 전술. 그러니까 막 죽여도 넘어고 워낙 수가 많으니까. 그러니까 완전히 그냥 인해전술이니까 그것밖에 전술이 없어요. 다른 전술이. 제일 중요한 거는 마오쩌둥의 장남이 북한에서 죽었어요. 천사했단 말이에요. 우리 정치인들 하다못해 국회의원만 돼도 자신은 군대 안 보내려고 얼마나 애를 썼어요? 마오쩌둥은 국회의원이 아니잖아요. 중공의 우두머리 아닙니까? 우두머리가 지하도 또 참전시켜 주겠다니까요? 전사를 시켰다니까요? 그거 무슨 말이에요? 하고 싶은 전쟁이 있겠냐고요? 메가더의 기세가 트루먼을 고집을 꺾어먹고 들어오겠다고 생각하니까. 그래가지고 중공군이 개입하면서 사실은 개입하기 전에 평양에 입성하니까 김일성이 어디로 도망갔냐면 신우주로 도망갔어요. 그래서 김일성이 그랬어요. 신우주에 도망가가지고 휴전을 요청했어요. 그럼 그때 전선이 어떻게 된다? 함경남북도 밖에 없어요. 이쪽에 신우주가 평안도는 전체는 아니고 신우주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야말로 전체 한반도로 말하면 한 5분의 4, 좀 많으면 4분의 1을 할까요? 5분의 1, 4분의 1밖에 안 되는 그 정도를 가지고 김일성이가 그거라도 놓치면 문제는 뭐 도망가야 되니까 죽거나. 그래서 휴전 요청을 했어요. 근데 메가더는 아까 말했잖아요. 비록 대만군이 유엔군에 들어와 주지는 못했지만 그 상태로라도 지금 미국 올라가서 만주로 들어가겠다는 것이니까 김일성의 휴전장이 기등에 들어올 리도 없고 뭐 이승만도 물론 이승만이 발언권에 있는 건 아니지만 그 유엔군 사령관이 메가더니까 우리 한국군도 아무 적이 없잖아요. 작전 짓고 있는 게 아니에요. 유엔 사령관 메가더의 그 작전 지시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이 그냥 뭐 가서 총합을 잘하고 하는 것이고 유엔 한국군이 신세했으니까 뭐 이승만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사실은 그때 김일성이가 휴전 제안했을 때 그때 휴전을 받아들였으면 어떻게 되냐면 지금 남한이 평양하고 원산을 다 차지한 왕건 옛날 통일했던 고려 그 정도로 싹 남한이 되는 것이고 나머지 함경도하고 신우주만 북한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요 통일 한국이랑 마찬가지예요. 그거 가지고서 김일성이가 또는 그 다음에 지금 뭐 김정은이가 우리한테 뭐 어차피 되겠어요? 안 되죠. 그래가지고 중공군을 자기가 중공군이 들어왔는데 이례전술로 그냥 아무 뭐 장비도 부족하고 뭣도 부족하지만은
머릿수가 많으니까 주교도 오고 가지고 1월 4일 날 그러니까 평양에 입성한 지 10월 중순에 입성했는데 2달도 안 돼가지고서 1월 2달 좀 넘었나요? 11월 12월 2달 약간 넘었네요. 1월 4일 날 중공군이 들어오면서 서울까지 싹 먹어버렸어요. 그게 일사후퇴예요. 1월 4일 후퇴. 서울까지 이러고 쳐버린 거예요. 그래서 트루먼이 메가더를 해임시킨 겁니다. 안 되겠다. 이 싸가지 없는 거. 그러니까 메가더는 결국은 인천에서 서울로에서 평양 간 거 그거예요. 한 달. 그러니까 한 달 이겼다는 것 때문에 지금 메가더를 영웅이라고 그러고 인천에서는 뭐 메가더 고향에도 없는 그런 막 화려한 메가더 성지를 꾸며놨는데 미국에도 메가더 성지가 없어요. 메가더 고향에도 없단 말이에요. 인천 같은 데 없어요. 그런데 그래서 일사후퇴 때 저버리고 메가더는 이제 해임되고 후임자가 됐고 있는데 후임자가 뭐 해도 뭐 그거 저기 뭐야 올라갈 수가 없어가지고 3년 전쟁이 돼버렸잖아요. 넉 달 만에 이긴 거를 3년 전쟁이 돼가지고 개성은 원래는 우리 이남 땅이었는데 개성 뺏겨불고 휴전선이 그어진 거 아닙니까? 뭐 저쪽에 속초는 물론 뭐 북한 땅인데 우리가 이제 휴전선도 했을 때 이남 땅이 됐는데 속초 사람들한테 미안합니다만 속초하고 개성하고 같아요. 급이 다르죠. 개성은 고려의 수도 아닙니까? 그리고 이거는 제 개인적인 이야기입니다만 9월 말에 서울을 수복하고 메가더 그 유엔군이 10월 19일에 평양을 시작했는데 전남 무안에서는 왜냐하면 내가 아까 서울 이남은 인민군 천지라고 서울 이남은 뭐냐면요 인공이라고 인공이 무슨 말이냐면 인민공화국의 주말이에요. 적치란 말이에요. 적치. 그러니까 메가더 서울을 수복하고 이남에 있는 민군을 섬멸해야 되겠어요. 아니면은 지 욕심으로 만주 들어갈 욕심으로 그래서 저도 지가 열등감을 느끼는 그 아이젠하워처럼 대선 후보 깜냥이 되겠다고 그렇게 욕심을 내가지고 해야 되겠어요. 10월 16일 날 전남 무안에 있는 우리 집에서는 16명이 인민재판으로 학살을 당했습니다. 10월 16일이면은 유엔군이 평양 코앞에 갔던 그때예요. 갔던 그때예요. 그러니까 서울 이남에 있는 인민군 주력을 먼저 섬멸하고 그리고 올라가도 돼요. 그리고 올라가도 뭐 별로 그 평양까지 가는 길에 별로 자기가 없어요. 왜냐면 거의 뭐랄까 무주공산이니까. 아니면 양문자지 하던가. 근데 내가 더 머릿속에는 한반도고 나발이 없단 말입니다. 그걸 뭘로 보면 알 수 있다? 5년 전에 6.25년 전에 1945년 일본 천황이 항복해가지고 8월 15일 날 내가 더 뭔지 됐습니까? 삼팔선을 만들었잖아요. 한반도에다가. 아니 독일은 전범국가가 분할을 했는데 동독 소독으로. 왜? 전범국가는 일본인데 일본을 분할해야지. 어디를 분할해야 돼요? 사할린의 그 러시아 땅이었던 거 일본 집에 쓴 거 그거. 그 다음에 거기 쭉 이어 내려오면 홋카이도 나오죠. 홋카이도를 이렇게 분할해서 그쪽으로 써는 걸 진주하라 그러고 미군은 나머지 혼슈, 규슈, 시코쿠 이쪽으로 진주해야죠. 일본을 열도를 분할해야지 왜 한반도를 분할하냐 이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그 소련군은요 그 사할린 그거 더 찾는 것만으로도 감지적 절세예요. 왜냐면은 소련은 저쪽 유럽에서 뭐 열심히 싸웠지만은 이쪽에 태평양 전쟁에는 손도 못 썼던 거 아닙니까? 여기는 메가더 미군이 이제 얘를 쓴 것이고. 그러니까 사실은 뭐 사할린만 띄워주고 아니 좀 더 인심 써가지고 홋카이도만 띄워줘도요. 소련은 감지적 절세예요. 거기다 그냥 그 북한 삼팔도 그때는 북한이 안 해줘. 삼팔선 이북을 왜 띄워주냐고요. 소련한테. 그런데 다시 6.25가 일어나서 인천 상륙작전까지 한 것은 인천 사람들이 그 인천 사람도 아니죠. 지금 뭐야 저기 그 되게 보면은 보수 정권이 인천 시장이 될 때 보수 정당이 될 때만 그러던데 그냥 막 천군천사가 된 것이 그냥 그렇게 메가더를 떠받드는데 그 사람 그 서울 수복하고 북한으로 북진할 때요 한국의 무슨 뭐 인민들에 대해서 국민들에 대해서 무슨 큰 애착 그런 거 없었어요. 머릿속에 꽉 찬 것은 아이젠하워에 대한 열등감 그것밖에 없어요. 왜냐면 아이젠하워가 옛날에 자기 부하였거든요. 그것이 누구의 그림과 똑같다? 이수신 장군과 원균 장군 사이하고 똑같아요. 원균 장군이 이수신 장군하고 이렇게 상사 부하 관계가 이렇게 서로 교대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원균 장군이 칠천량 해전에서 깨졌는데 내가 왜 메가더가 영웅이면 원균이 대영웅이라고 말하는 게 뭐냐면은 메가더는 트루먼이 말하는 것을 듣지 않고 지 꼴리는 대로 해가지고서 전쟁을 망쳐버렸는데 원균은 지 꼴리는 대로 것이 아니고 선조 돌머리가 자꾸 진격하라 하니까 칠천량 해전에서 전배를 싹 동원해가지고 진격했다가 그 일본군에게 싹 아주 그냥 참패를 당하고 자기도 전사한 거 아닙니까? 메가더는 전사한 건 아니잖아요? 잘 살아갔잖아요? 메가더 후임자는 전사했어요. 메가더는 전사 안 했다니까요? 원균은 전사했어요. 원균은 자기 고집을 한 것이 아니에요. 어디까지나 선조의 능력에 따라서 출동시킨 거예요. 그래서 참패했고 원균도 누구에 대한 열등감이다? 이수신 장군에 대한 열등감.
그걸로 그냥 운에 대한 열등감, 그걸로 그냥 너무 뭐랄까 그 열등감을 어떻게 극복해 보려고 오버한 것이 결국은 이제 작전 실패로 한 것인데, 아이젠하워는 이제 메가더는 아이젠하워에 대한 열등감으로 나는 내 부하였는데 그게 노르만디 상륙작전 성공해가지고 완전히 그냥 대선 후보감이 되어버렸다는 이야기예요. 예, 6.25 끝나기도 전에, 6.25 3년 전이 아닙니까? 끝나기도 전에 아이젠하워가 미국 대통령 당선했잖아요. 근데 메가더는 그게 내가 그래야 되는데, 그래서 노르만디 상륙작전 흉내내가지고 인천 상륙작전 한 거 아닙니까? 인천 상륙작전 성공한 거 맞아요. 그거 성공했어요. 그리고 서울 수복함까지는 저도 고마워요. 예, 그거 한 반달만 했으니까. 거기까지죠. 그 다음에 욕심을 내지 말아야죠. 이기는 전쟁을 해야죠. 태양 입성에 한 달만 있었는데 결국은 만주로 가겠다 해가지고 도로 일사오트 해가지고 서울까지 뺏겨버렸으니, 인천도 말았고 뺏겨버렸으니 그건 뭡니까? 이기는 전쟁이 아니잖아요. 한 달 이겼던 꿈의 전쟁이잖아요. 신기루 같은 전쟁. 노르만디 상륙작전을 성공했던 아이젠하워는 프랑스 괴뢰 정부, 독일 다 무너뜨리고 프랑스 망명 정부, 두골 정부가 돌아와서 화려하게 보고시켰잖아요. 근데 메가더도 만주를 해서 중공을 깨부셔가지고 장제스의 대만에 있는 대만을 그거 다시 중국을 화려하게 보고시켜요? 그게 어렵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트루먼이 그렇게 하지 말라 했던 거예요. 그게 어렵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승만도 대만군이 유엔군에 참전하면 일본군도 당연히 참전할 것이다. 왜? 하나라도 버티면 나오니까. 그러면 이승만 머릿속에도 졌으면 졌지, 일본군에 도움받아서 무슨 이것이 끝나간 영학도 없으니까. 그리고 일본군이고 대만군이고 참전 안 해도 이긴다니까요. 왜? 16개기 주대 군대를 벌당했잖아요. 그 국군하고 다 하면요, 김일성 군대를 이길 수가 있어요. 우리가 진 것은 김일성 군대 때문에 진 것이 아니고 중공군이 들어와 진 거 아닙니까? 그럼 중공군만 안 들어왔으면 우리는 유교가 진 것이 아니에요. 이미 김일성이가 중공군 들어오기 전에 신우지에서 수전제압을 했잖아요. 그게 한복선이지 뭐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야기할 때 저는요, 지금 우리가 뉴스 보면 대만 문제가 많이 나오잖아요. 지금 트럼프가 대만 문제 때문에 발목이 잡혀있고, 그래서 시진핑하고 만날 때도 그냥 트럼프답지 않은 거의 무슨 알랑방 끼고 했던 거 아니에요? 씨도 안 먹히는 거. 시진핑이 트럼프 안 쳐봤잖아요. 대만에 다 불장난하지 말라 아니었습니까? 근데 나는 가봤다니까요. 여러분들은 뉴스나 보고 통밥으로 재죠. 나는 2023년 크리스마스 여행을 대만에 갔다고요. 내가 중국어가 되잖아요. 물어봤어요, 만난 사람마다. 그때 대선하고 있더라고요. 라이칭도 하고, 라이칭도 민진당, 국민당, 민중당 끼고 있고, 막 벽보도 붙어 있고, 그 다음에 대만은 또 무슨 국회의원도 같이 하더라고요. 보니까. 같은 시기에. 보니까 내가 물어본 사람마다 그 사람도 그래요. 자기들은 라이칭도 민주당 안 찍겠다. 안 찍겠다. 그때 내 기억으로도 난 7대3으로 봤거든요. 라이칭도를 안 찍는다가 7, 찍는다가 3으로 봤는데, 결과는 어떻게 나냐면은 라이칭도 찍은 사람이 4, 라이칭도 안 찍은 사람이 6이에요. 근데 그 6이에요. 근데 그 6이 국민당에게 모아줬으면은 물론 친중파가 이기니까, 지금 씨앗도 없는 무슨 트럼프니 누구니, 그때는 트럼프의 바이든이구나. 바이든이 그래 대만 가가지고서 헛짓거리 할 필요가 없었죠. 근데 라이칭도가 딱 돼버린 바람에 그렇게 됐는 건데, 그때 국회는 거꾸로 1당 2당이 바뀌었잖아요. 1당이 국민당이고 친중당, 2당이 민진당 친미당이고, 3당은 숫자가 되면 안 되니까 그건 이제 친중당이죠. 소극적인 친중당. 그래가지고 이제 라이칭도가 이제 국회에서는 이제 국회의장은 어디서 나왔냐면은 국민당에서 나왔으니까. 국회의장은 우리도 윤석열 때 대통령은 윤석열인데 국회의장은 누구요? 우원식 국회의장인 것처럼. 물론 이제 우원식 민주당의 숫자가 얼마나 많았지만은 국민당이 이제 그렇게 많지 않지만 어쨌든 1당이에요. 선거 부르더라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보면은 무슨 대만이 전쟁 나면은, 특히 우리나라에서 극우 보수파라는 사람들은 참전해야 한다 개소리. 이번에 이한년이가 또 호르무토 참전하자고 그랬잖아요. 누구 안철수하고 이준석이. 이준석이 말라고 생각하는데,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이 네타냐후를 까면서 우리 활동가들 2명 납부한 거 이야기하면서 네타냐후를 무슨 국제사법재판소에 가입되어 있는 나라들은 네타냐후를 체포를 해야 돼요. 체포를 하는 게 의무예요, 의무. 물론 네타냐후가 한국에 올 일이 없죠. 오지도 않죠. 왜냐하면 네타냐후한테는 한국에 얼마나 왜냐하면 오기 전에 이미 어딘가 경유하면 체포될 수 있으니까 안 오죠. 그럼 한국에 와서 특별히 볼 일도 없고, 우리도 또 네타냐후 불러다가 볼 일도 별로 없고. 근데 어떻게 되냐면 국제사법재판소, 지금 국제형사재판소도 이름이 ICC, 그 국제형사재판소에 유엔처럼 이렇게 다 나라들이 가입을 해 있어요. 거기 가입 안 해 있는 나라가 이제 미국이나 러시아나 이런 나라만 가입 안 해 있고, 대부분 가입해 있거든요. 유엔에 다 가입해 있는 것처럼. 그럼 그 가입해 있는 가입국들은 거기서 재판 결과에 따라서 이를테면 네타냐후 같은 전범 이런 사람들은 체포를 하게 돼 있어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게끔 돼 있다고요. 그러니까 물론
우리나라에 네타냐가 오면 우리도 체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안 하려면 어떻게 한다? ICC 탈퇴해야지 우리가. 유엔 탈퇴하듯이. 근데 우리가 네타냐후를 안 잡으려고 탈퇴할 필요가 있나요? 굳이 네타냐후 체포하기 싫으면 네타냐후가 우리 한국도 어디를 만들지 않으면 되는 거죠. 저도 만들고 우리도 그러면 차라리 우리가 이스라엘 갈게 이렇게 하면 되는 것이니까. 그거 이야기한 거예요. 이준석이 무슨 뭐 네타냐후를 하는 이고 김정일을 이준석이 같은 한마디 해주고 싶은 이야기였는데 걔는 나이가 어린데 좋은 것을 먼저 배워야 되는데 왜냐하면 앞으로 살아가는 작정하니까. 그 전에 누구요? 이재명 대통령 후보 때 코스피 5,000피 이야기할 때 깨봉 하라고 그러는데 깨봉은 지가 해야죠. 그렇게 하고 그 활동가들을 이재명 대통령이 그 이야기하고 나니까 이틀 만에 활동가들을 석방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이스라엘에서. 그러면 이야기를 해야죠. 내가 이준석이라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사람은 제대로 인생을 살아야 배워야 되니까 아이고 형님하고 딱 설명하고 그래야죠. 왜냐하면 정치는 정석을 배워야 되거든요. 어디가 어딘지 아닌지는 알고 배워야 제대로 되는 거지. 그전에 손학규한테 페룬 하던 그것은 좋아요. 손학규도 그렇게 진짜 맞을 사람 아니었으니까. 그런데 아버지 같은 사람한테 그렇게 하는 건 아니고 최소한 장아버지 이빨 되는데 하여튼 메가더에 대한 미화 그것이 저는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저도 제가 사실 나이가 70인데요. 초등학교 때부터 그렇게 배워왔어요. 왜냐하면 나 초등학교 때 가르치는 교사들이 그러더라고. 메가더 말대로 만주에다 온다탕 때려야 된대. 때려야 했던 거에 그런 줄 알았어요. 나야 모르니까 어리니까 생각해보면 초등학생 뭐 하겠어요. 출마이 나빴다. 왜냐하면 그런 메가더를 해임을 하냐 전쟁 중에 그 장소를 바꾸냐 그 말 되잖아요. 근데 그들은 이제 알고 보니 그게 아닌 거야. 왜 메가더는 트루만하고 틀어졌는가? 왜 트루만은 메가더를 해임했는가? 여러분 딱 재미나이 또 필요 없어요. 그냥 구글은 그냥 거기다가 키워서 써봐요. 트루만은 왜 메가더를 해임했을까? 딱 써보면 나와요. 제 이야기 두 번 듣기 싫으면 그거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한국전쟁을 중국전쟁으로 확전하는 것을 피하는 것이었고 그 말이 맞아요. 확전은 안 된다는 것이 이승만 생각이에요. 왜 1년 전에 장제스의 대만 국민당군이 왜 대만으로 도망갔겠냐고요. 기준만 하면 도망갔겠어요? 1949년 10월 1일 날 마오쩌둥이 이겨가지고 천안문에서 신중국을 건설한다고 선언했는데 그 직전에 미국에서 장제스의 국민당군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계속 전쟁을 하겠다면 밀어주겠다. 장제스가 그랬어요. 하늘이 나를 버렸는데 내가 더 고집하면 되겠느냐. 더 이상 국민들의 피를 보지 않겠다. 왜? 적군이든 아군이든 다 국민이잖아요. 그래서 장제스가 자기를 포함한 그 많은 국민군 당군을 말할 것도 없고 전부 데리고 대만으로 도망갔어요. 그래서 오늘날 대만이 된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장제스는 비록 코딱지만한 대만이지만은 상남자라는 말도 들었어요. 왜냐하면 그냥 쿨하게 해전을 인정했다 이거죠. 그거를 이승만도 알고 다 알아요. 트루만도. 그래서 이승만도 6.25 유엔군이 오는데 하나라도 손을 보태면 좋지 않냐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은 대만은 안 된다. 트루만도 안 된다 그랬고 그래서 못 들어왔어요. 장제스는 사실은 한 몇 개 사단을 보내려고 했어요. 왜냐하면 군대는 있으니까 보내는데 안 된다. 그리고 특히 이승만이 안 된다 했던 데는 대만군도 지원하겠다 그러면 일본군도 지원하겠다 하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렇게 하면 이것이 일본군은 아도 안 와도 그만이고 대만군도 아도 안 와도 그만이지만은 설령 지는 아니더라도 일본군 덕밭에 이기고 싶은 건 없다. 이런 말이었거든요. 그래서 일본은 이제 군대도 물론 자기대니까 별볼이 없지만은 그래서 이제 그 군수품만 납품해가지고 그때 이제 한국 특수라고 했죠. 일본에서는. 그때 일본이 갑자기 전범 국가로 완전히 쫄딱 망했는데 갑자기 원자탄 2개 맞고도 망했는데 원자탄은요 사실 나가사키하고 히로시마만 떨어진 거고요. 도쿄는 이미 원자탄 아닌 그 전에 초토가 돼버렸어요. 여러 가지 그냥 미군의 폭탄에 의해서. 그 히로시마하고 나가사키에 원자탄 때린 것도 도쿄에다 때리면 너무 비참하니까 희생이 좀 적은 데다가 인구 적은 데다 한다는 것이 히로시마하고 나가사키예요. 그걸 아셔야 돼. 무슨 메가더가 무슨 만주에다가 원자탄 때린다는 그런 한심한 생각 말이 되는 거예요. 만주에다 때리면 그것이 그 낙진이라든가 방사능이 지금까지 우리 한반도 오염되는 거 아닙니까? 그거 되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리고 트럼프는 할 수 없이 일본에게 태평양 전쟁에 항복을 안 하니까 그렇게 두 개를 때리고 트럼프 본인도 그 피해가 그 정도인지를 모르고 자괴감을 느꼈고 그래서 원자탄은 그때 이후로 우리 인류가 지금까지 안 쓰고 있잖아요. 80년이 지났는데 좀 지난 100년이에요. 그러니까 거의 100년 전에 써보고 안 쓴 것이 원자탄이라니까요. 지금 다 했잖아요. 지금 심지어 북한도 있는 거 아니에요. 북한도 저 있는 거요. 저거 엄포용은 될지 몰라도 그 무기로서는 별 의미는 없어요. 칼은 칼집에 있을 때 위협이 되는 것이고 빼면은 그것이 그렇게 큰 위협이 되는 건 아닌 것처럼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아시고 그 다음에 적어도 이제 메가더의 진면목은 아시고 적어도 메가더를 영웅이라 하려면 차라리 옹균을 영웅으로 하세요. 옹균 장군이 대영웅입니다. 왜냐하면 옹균 장군은요 전사했고요.
자기 고집을 한 것도 아니고요. 선조가 그렇게 하나씩 징격했고요. 그리고 물론 원균하고 메가더가 똑같은 것은 메가더는 아이젠하워에 대한 열등감, 원균은 이순신 장군에 대한 열등감. 근데 그거죠. 그래서 이순신 장군에게 대해서 열등감을 느꼈기 때문에 이순신 장군이 상당히 그 공경에 처했는데, 그래서 원균이 존경을 못 받는 거지. 원균이 무슨 뭐 백제의장처럼 삼천궁녀 데리고 술 먹은 거 아니에요. 백제의장도 삼천궁녀 데리고 술 먹은 건 아니었지만 원균은 더 그렇단 말이에요. 원균도 싸우다 죽었어요. 전사했어요. 이순신 장군도 전사했고. 근데 메가더는 전사도 안 했다니까요. 고작 이긴 것은 30일이라니까요. 나머지는 그냥 30일 이기고만 말았으면 그나마 고마울 텐데 자기 욕심으로 만주 점령, 압록강 건너겠다 해가지고 중공군을 개입시켜가지고 쳐버렸잖아요. 전쟁을. 그러면 고마워요? 그 자기 욕심을 한 건데, 자기 고집을 한 건데 쳐버렸잖아요. 진 것이죠 우리가. 왜? 무슨 통일은커녕 평양 원산 5분의 4를 먹는 것은커녕 대선까지 뺏겨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4달 만에 이긴 것을 3년 전쟁으로 쳐버렸으니 그리고 도대체 2년 3년 동안의 그 피해가 얼마예요? 그래서 앞으로 좀 똑바로 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인천 그 시에다 하고 싶은 이야기 했다면 그 메가더 소리 가지 마세요. 만들지 마세요. 그거 미국 가보세요. 메가더 고향에 가보라니까요.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말하세요. 그 수준은. 그것도 사실 나는 꼴보고 싶지만은 그러니까 그런 것을 좀 바로 하고 저희 집안은 인민재판으로 16명 학살당했습니다. 제가 혹시 무슨 좌파 진보라서 이렇게 말한다고 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말하는 그 집안에서 16명 학살당했어요. 인민재판으로. 그거 아니면 저한테